어떻게 너는 멀리서 올라온 엄마랑 밥 먹기로 해놓고 네 엄마 혼자만 두고 장모한테 가버릴 수 있어? 사정이 있었어요. 내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아니면 정말 가만 안 둘 거다. 실은 장모님이 자기한테 잘하는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주겠다고 해서요. 결국 돈 많이 받아보겠다고 그런 거야. 너는 네 장모 말이면 죽는 신용까지 할 생각이야. 아버지,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겠지만 다들 속으로는 부모가 재산 있으면 재산 때문에라도 더 잘하려고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해 주실 순 없어요? 그렇다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까지 시켜놓고 음식 나오기도 전에 먼저 가버리는 게 말이 돼? 너네 둘이 왔다면서. 적어도 한 명은 엄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TV 고쳐달라시는데 제 와이프는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와이프를 엄마랑 단둘이 있게 하기가 좀 그래서 와이프가 어색한 사람 앞에서는 소화도 잘 못 시켜요. 네 와이프는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 많은 음식 앞에서 혼자만 처량하게 밥 먹는 엄마 생각은 안 났어. 들어보니 종업원들이 음식 가져올 때마다 엄마를 처량하게 봤다더라. 네 엄만 또 남기는 거 싫어해서 니네가 시킨 짜장면까지 억지로 먹다가 탈났고. 그냥 싸가시면 되지 왜 그걸 억지로 드셨대요? 다 불어버린 짜장면 누구 먹으라고? 아무튼 그건 제가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엄마보다 더 날리세요? 네 엄마는 너한테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는 거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5세 김택평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김영석입니다. 김 씨의 아들은 멀리서 온 엄마와 원래 같이 밥을 먹을 예정이었지만 집에 TV가 고장났다는 장모의 연락에 불이 나게 엄마를 놔두고 장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화가 나서 아들에게 전화해 화를 냈습니다. TV 하루 안 보면 어떻게 된대? 식사 끝나고 가서 고쳐주던지 다음날 사람을 부르던지 하면 되지. 장모님이 매일 드라마를 보시는데 하필 드라마 시작 전에 TV가 고장나셨나 봐요. 오늘 중요한 회차라고 무조건 봐야 한다고 그래서. 너는 네 장모 드라마 한 편 못 보는 게 더 중요하냐? 그깟 드라마 재방송으로라도 보면 되지. 하루의 유일한 낙이 드라마 보는 거라 그래요. 저도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엄마까지 두고 그렇게 가고 싶었겠어요? 괜히 갔겠어? 재산 생각에 불이 나게 달려갔겠지.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김 씨의 말이 사실 맞는 말이라 더 이상의 반박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니네 처가 재산이 얼만진 모르겠다만 너 나랑 네 엄마 재산은 안 물려받을 거야. 어차피 이 집에 자식은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저 안 주시면 누구 주시게요? 기부라도 하시게요? 너 말 잘했다. 어차피 내 재산은 네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한테는 대충 대하는 거야. 제가 언제 또 아버지께 대충 대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집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처가네가 재산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게 집밖에 없다고? 과연 그럴까? 부모가 가진 재산이 집밖에 없는 줄 안 아들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김 씨 할아버지. 과연 그간 김 씨와 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는 나름 잘 사는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김 씨는 형제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총명했기에 김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진 땅의 반 이상을 둘째인 김 씨에게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몸이 별로 좋지 않았던 첫째 아들을 끔찍히도 아꼈던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김 씨의 땅 절반을 빼서 첫째에게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땅을 줄 당시 제일 알짜인 땅만은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땅의 크기만 중요했지 어떤 땅이 제일 중요한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 씨가 가진 땅은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워낙 좋은 땅이었기에 김 씨는 그 땅을 일부만 팔고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한 씨를 만났습니다. 한 씨는 김 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청소일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주 어려 보이는데 힘든 일을 하는 한 씨에게 계속 마음이 갔습니다. 김 씨는 한 씨에게 매일같이 음료수를 건넸고 그렇게 둘은 연애를 시작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김 씨와 한 씨의 나이 차이는 무려 10살 가까이 되었지만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김 씨는 결혼할 때 집을 아내인 한 씨의 명의로 해줬습니다. 그 당시는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고 아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런 김 씨에게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씨와 한 씨는 아들 형석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어릴 때부터 형제들끼리 비교하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만 낳고 싶다고 한 씨에게 뜻을 전했고, 한 씨도 그런 김 씨의 생각을 이해해 줬습니다. 아들 형석은 어릴 때부터 김 씨를 닮았는지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김 씨가 아내인 한 씨에게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에게 잘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친구들도 좀 더 힘센 친구 혹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존에 사귀었던 친구들 대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학부모 상담을 갔는데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아들 형석이 조금 기회주의자스러운 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아들이 눈치가 빠르고 좀 더 나은 친구와 어울리려고 하는 모습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회사에 취직해 꽤나 빨리 승진을 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상사들에게 아부를 잘해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김 씨와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 있는 여직원과 몰래 연애를 하다 약혼을 했다며 그 소식을 김 씨와 한 씨에게 전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 됐네. 예비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야? 가족들은 만나봤어? 좋은 사람이죠. 가족분들은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나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형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 포함 4명이에요. 아빠는 아빠 포함 형제가 7명이었어. 김 씨는 4명이면 많은 것도 아니라는 듯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약간 여자친구 형제들이 서로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견제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다들 효자 효녀들이네. 상견례 일정은 잡았고? 네.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아들은 결혼 날짜와 상견례 날짜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 후 돌아갔습니다. 이후 상견례 당일 김 씨와 한 씨는 약간 긴장한 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음식값은 형석이가 낸다고 했지? 그렇긴 했는데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우리가 낼까요? 우리가 내는 게 예비 사돈네한테는 실례일 수 있어. 그냥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아. 아들은 선물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가 조금 그래서 김 씨와 한 씨는 술을 좋아하는 사돈네를 위해 적당한 가격의 양주를 사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한 씨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지만 예비 사돈네는 그보다 더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꽤 넓은 테이블에 사돈네의 자식들까지 다 앉아 있으니 김 씨와 한 씨는 괜히 많은 인원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네와 사돈네는 서로를 소개하며 간단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말도 꺼내기 전에 선물을 알아봤는지 예비 안사돈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저희 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네.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래서요. 술을 즐겨 하신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술이 들어있는 박스만 보고 예비 바깥사돈은 얼마짜리 술인지 간파하고 별로 비싼 술이 아닌 것을 알았는지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 가져왔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나오면서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탐색이라도 하듯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오고 갔고, 이내 조금씩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예비사돈 쪽에서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위한테 얼핏 들었는데 그럼 재산은 지금 사시는 집 한 채가 전부이신가요? 자식들도 다 있는 데서 재산에 대한 질문을 들은 김 씨와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던 김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남은 노후는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지내셔야겠네요. 김 씨와 한 씨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대화하기가 싫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말을 듣고 사돈네의 다른 자식들도 약간 실망한 기색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대답을 끝으로 사돈네는 더 이상 김 씨네에게는 관심이 떨어진 듯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예비 사돈의 자식들은 부모님께 아주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기도 하고 새우를 까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 씨의 눈에는 진짜 자기 부모님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쟁하듯 효도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은 그런 자식들의 행동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와 한 씨는 예비 사돈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반대할 정도는 아니라서 아들에게 굳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이 어느 날 김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김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집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해주기를 장모님께서 바라셔서요. 집은 전세로 시작하려 한 거 아니었어? 최근에 전세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를 주셔서요. 이후에 여자친구한테 집은 남자 쪽이 해오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김 씨는 그런 얘기를 당연한 듯 하는 사돈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때까지도 부모님의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제껏 일하면서 모아놓은 목돈에 예전에 물려받은 땅까지 해서 사실 아들의 집은 해주고도 남았습니다. 김 씨는 아내 한 씨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한 씨는 항상 아들 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김 씨와 아들이 먹고 싶은 게 다르면 항상 한 씨는 아들이 먹고 싶다는 것을 시켜줬고 남편보다는 아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아들도 아는지 아들은 항상 한 씨에게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김 씨는 아내 한 씨의 말을 대부분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집 얘기를 꺼냈을 때도 아내 한 씨는 김 씨의 예상대로 아들에게 집을 해주자는 쪽으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말은 않고 있었지만 아내 한 씨의 뜻에 따라 아들을 이번에만 도와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정말요? 집을 해주신다고요? 아들은 김 씨가 집을 해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듯 큰 소리로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바로 여자친구와 장모님에게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돈네도 크게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결혼식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도 상견례 때와 마찬가지로 사돈네의 자식들은 자기 부모님 곁에 맴돌면서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사돈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런 자식들의 행동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올 때마다 자식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김 씨와 한 씨는 그런 사돈을 보며 별로 친해지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자 아내 한씨는 김씨에게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김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작성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남편 김씨도 미리 유언장을 쓸 계획을 하고 있었기에 아내의 말을 들은 김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씨는 아내가 아직 젊으니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왜 자기한테 주냐며 자기는 이 집이면 충분하니 남은 재산은 아들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그런 아내의 말이 못마땅했지만 이번에도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김씨는 어차피 속으로 유언장은 언제든 고칠 수 있으니 일단은 아내 말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결혼한 아들은 점점 처갓집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자기 집에 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재산이 많다고 생각했던 처가 쪽에 붙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씨가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요. 엄마 잠시만요. 장모님 전화 와서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장모는 한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의 가전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해결을 잘하는 것이 바로 한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 자식들도 많다면서 왜 그걸 언니 아들이 다 해줘? 한씨는 지인을 만나 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그걸 남의 집 귀한 자식 불러다가 시키는지. 장모 전화 오면 언니 전화도 금방 끊어버린다며. 초창기에 확실히 아들한테 이런 부분은 좀 서운하다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안 그럼 나중엔 진짜 처갓집 식구 돼버린다니까. 이런 지인의 말에 한씨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씨는 이후 아들과 통화를 할 때 아들이 다시 한번 장모님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끊으려 하자 장모랑 전화는 있다 하면 안 되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빨리 전화를 안 걸어주면 장모가 삐진다면서 한씨를 설득했습니다. 한씨는 알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씨는 이때부터 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한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아들이 처가집 재산 때문에 장모한테 잘하는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 조금 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스카프를 사왔다며 한씨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종류의 스카프였지만 색깔만 달랐습니다. 각각 노란색과 보라색이었는데 보라색을 좋아했던 한씨는 보라색을 골랐습니다. 아들은 조만간 가져다 주겠다고 한씨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한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전에 사진으로 보여줬던 스카프를 건넸는데 한씨가 고른 보라색 스카프가 아닌 노란색 스카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씨는 의아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보라색 스카프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게 아들은 약간 망설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거랑 장모님 거 하나씩 샀었어요. 이거 사면서 장모님한테 물어볼 적에 색깔은 크게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막상 보여드리니 보라색 스카프가 더 탐나셨나 봐요. 너 엄마 보라색 좋아하는 거 몰랐어? 알고 있었는데 워낙 장모님이 강하게 원하셔서요. 엄마도 이참에 다른 색 스카프 써보시면 좋잖아요. 한씨는 그런 아들의 말과 행동에 내심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기를 생각해 선물을 사왔다는 사실에 고마웠습니다. 이후 한씨는 아들 집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너네 집 근처 볼일 보러 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되니? 한씨는 아들이 거절할 줄 알았지만 아들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주연이도 지금 집에 없어서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차도 한 잔 드릴게요. 한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기뻐하며 냉큼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 집도 깔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한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한 씨에게 차까지 내주며 잘 쉬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도착한 지 2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아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한 씨와 얘기를 하다 전화를 받았는데 보아하니 안사돈과 통화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안사돈이 아들의 집에 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쩌죠? 장모님이 5분 안에 여기 오신다네요. 그래? 그럼 오라고 하셔. 간만에 인사 나누지 뭐. 그게 장모님이 친구들 데리고 오시는 거라서요. 친구까지 데려온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집 앞 나와서야 너한테 연락하니? 그것도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저 없으면 비밀번호 누르고 친구들이랑 편하게 쉬기도 하세요. 한 씨는 안사돈이 그렇게 이 집을 쓰라고 아들에게 집을 사준 것이 아니었기에 황당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아들이랑 밥을 먹기로 한 것도 아니고 한 씨도 갑작스레 찾아온 것이긴 했지만 이런 이유로 아들 집에서 나가야 한다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마시던 차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한 씨가 집을 떠날 때 안사돈처럼 보이는 사람이 친구들과 아들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굳이 아는 척하지 않고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위 집에 막 찾아가도 되는 거야? 우리 사위가 얼마나 나를 아끼는데. 전화도 잘 받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너무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 아니야? 노예라니. 사돈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딱히 반박을 하지 않는 사돈 때문에 한 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다 내 재산 때문이지. 내 재산은 나한테 잘하는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준다고 선언했거든. 그니까 너네들도 재산 꼭 붙들고 죽을 때까지 효도 받아. 사돈의 말을 들어보니 한 씨는 그제서야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에게 그렇게 쩔쩔맬 이유가 없었는데 그동안의 행동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들과 안사돈의 행동에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 씨는 아들에게 재산을 밝혀 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싫었습니다. 한 씨는 이 사실을 남편 김 씨에게도 말할까 싶었지만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고 아들에게 관심을 끄는 듯 했습니다. 한 씨는 그냥 있었던 일을 최대한 모른 척 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결혼하고 명절에 항상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댁을 먼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오래 있다가 오는지 거의 정오가 다 돼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잠깐 한 씨의 집에 와서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 씨는 아들이 밥이라도 먹고 갔으면 했지만 배가 부르다며 한 씨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장모님이 음식을 많이 싸주셨다며 한 씨가 싸주려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30분 정도 TV를 보며 앉아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산적을 잔뜩 만들고 기름떡까지 사놨는데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자 한 씨는 내심 속상했습니다. 그런 한 씨의 속상함을 아들도 의식했는지 명절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한 씨에게 한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조금 흘러서야 결혼할 때 집도 해줬으니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남편 김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씨는 같이 올라가기로 하긴 했지만 자기는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과 만나서 놀겠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굳이 불편하게 아들과 며느리와 식사하고 싶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한 씨를 혼자 올려보내기는 마음에 걸려 남편의 차를 타고 아들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에게 줄 반찬과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혼자 버스를 탔다면 고생했을 텐데 남편의 차로 같이 가니 참으로 편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한 씨를 아들의 집에 내려주고 싸온 반찬과 선물을 아들 집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식사 안 하시게요? 나는 요 근방에 약속이 있어서 엄마 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와라. 김 씨는 그렇게 먼저 차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한 씨와 아들 며느리는 미리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중식당 괜찮으시죠? 바로 어제 짜장면을 먹은 한 씨였지만 이미 예약을 한 것 같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같이 근사한 중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딱 보니 음식을 놓고 회전을 시켜가면서 떠먹는 고급 식당인 듯 했습니다. 한 씨는 이런 곳에 처음 와보는 거라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짜장면에 근사한 음식들을 여러 개 시켰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시켜? 제가 잘 먹잖아요. 한 씨는 대식가였던 아들이 잘 먹으니 음식이 남을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서로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 아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더니 이내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와 어색하게 있었습니다. 이내 아들이 곧 돌아오고 며느리와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앞에다 두고 저렇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 한 씨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내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쩌죠?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먼저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밥은 먹고 가지. 그런 한 씨의 말에 아들은 며느리랑 같이 먹으라는 말을 하려 하는 듯 싶었지만 며느리는 한 씨와 둘이 식사하는 게 별로였는지 아들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아프기라도 한 거야? 사실 장모님 집에 TV가 고장났다고 해서 얼른 고쳐주고 올게요. 먼저 드시고 계실래요? 갔다 오면 1시간 넘게 걸릴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TV는 밥 먹고 고쳐줘도 충분한 거 아니야. 아들은 자기가 말하고도 이건 아니다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은 네가 엄마랑 만나는 거 모르고 있었어.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신단 말이야? 아들은 재산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한다는 말을 차마 하지는 못하고 결국 얼버무리며 며느리와 함께 한 씨를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이후 한 씨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고 아들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요리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급하게 음식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전부 다 요리를 시작해버려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한 씨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남편은 잘 놀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면 요리를 남기고는 전부 음식이 나오자마자 포장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자기의 음식을 먹고 아들과 며느리가 시킨 음식들도 그냥 버리기는 아까울 것 같아 억지로 먹었습니다. 한 씨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것은 없냐고 물을 때마다 처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는 계산조차 하지 않고 갔는지 음식값 계산까지 한 씨가 떠맡아서 했습니다. 한 씨는 음식점을 나오고 점점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불행히도 탈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한 씨는 그래도 수액을 맞으니 곧 괜찮아졌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는 한 씨가 수액을 다 맞기도 전에 얼른 일어나서 가보라는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남편은 부랴부랴 한 씨가 있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 김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응급실이다. 어떻게 너는 멀리서 올라온 엄마랑 밥 먹기로 해놓고
네 엄마 혼자만 두고 장모한테 가버릴 수 있어? 사정이 있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셨어요? 내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아니면 너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저라고 엄마를 놔두고 가고 싶었겠어요? 실은 장모님이 자기한테 잘하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저희 나중에 태어날 아이 생각해서라도 재산 많이 받아놓으면 좋잖아요. 결국 돈 많이 받아보겠다고 네 엄마를 혼자 남겨두고 간 거야. 넌 네 장모 말이면 죽는 신용까지 할 생각이야. 아버지,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겠지만 다들 속으로는 부모가 재산 있으면 돈 때문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해 주실 순 없어요? 그렇다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까지 시켜놓고 음식 나오기 전에 먼저 가버리는 게 말이 돼? 너네 둘이 왔다면서. 적어도 한 명은 엄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TV 고쳐달라시는데 제 와이프는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와이프를 엄마랑 단둘이 있게 하기가 좀 그래서 와이프가 어색한 사람 앞에서는 소화도 잘 못 시켜요. 네 와이프는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 많은 음식 앞에서 혼자만 처량하게 밥 먹는 엄마 생각은 안 났어. 들어보니 종업원들이 음식 가져올 때마다 엄마를 처량하게 봤다더라. 네 엄만 또 남기는 거 싫어해서 니네가 시킨 짜장면까지 억지로 먹다가 탈났고. 그냥 싸가시면 되지 왜 그걸 억지로 드셨대요? 다 불어버린 짜장면 누구 먹으라고? 아무튼 그건 제가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엄마보다 더 날리세요? 아들은 자기를 이해 못해주는 아버지에게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네 엄마는 너한테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는 거다. 네 장모는 TV 하루 안 보면 어떻게 된대? 식사 끝나고 가서 고쳐주던지 다음날 사람을 부르던지 하면 되지. 장모님이 매일 드라마를 보시는데 하필 드라마 시작 전에 TV가 고장나셨나 봐요. 오늘 중요한 회차라고 무조건 봐야 한다고 그래서. 너는 네 장모 드라마 한 편 못 보는 게 더 중요하냐? 그깟 드라마 재방송으로라도 보면 되지. 하루의 유일한 낙이 드라마 보는 거라 그래요. 저도 배고픈 건 마찬가지였는데 밥도 못 먹고 엄마까지 놔두고 그렇게 가고 싶었겠어요? 괜히 갔겠어? 재산 생각에 불이 나게 달려갔겠지.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재산. 니네 처가 재산이 얼만진 모르겠다만 너 나랑 네 엄마 재산은 안 물려받을 거야. 어차피 이 집에 자식은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저 안 주시면 누구 주시게요? 기부라도 하시게요? 너 말 잘했다. 어차피 내 재산은 네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한테는 대충 대하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전화를 끊고 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의 핸드폰에 아들의 전화가 오자 남편 김 씨는 바로 통화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한 씨는 수액을 다 맞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씨에게 계속 몸 어떠냐고 걱정해줬고 한 씨는 그저 옆에 있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만을 생각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하러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주기로 했던 재산 모두 아내에게 주기로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 말해줬고 전부 아내 한 씨에게 증여 및 상속할 거라는 유언장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고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싶으면 평생 엄마에게 잘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10살 가까이 많았기에 자기가 먼저 떠나면 죽기 전까지 한 씨에게 절대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아내도 그간 깨달은 것이 있었는지 그런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부모의 재산을 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기가 막힐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가 불러도 가지 않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모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태도의 장모는 적잖이 당황한 듯 싶었습니다. 그 대신 아들과 며느리는 어버이날에 김 씨와 한 씨에게 줄 카네이션을 가져오질 않나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일찍 받고 싶어 김 씨에게 유언장 내용을 바꿔줄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닌 엄마를 설득해 보기도 했지만 김 씨와 한 씨는 이제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은 돈이 급했는지 아들은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씨와 김 씨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김 씨와 한 씨는 운동 겸 원래 계단으로 다니곤 해서 상관없었지만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며느리와 김 씨의 집에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며 재산 중 일부만 먼저 해달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싶으면 너넨 네 엄마한테 평생 잘해야 할 거야. 혹시 알아? 니네가 잘하면 재산 중 일부를 살아있을 적에 조금씩 줄지. 김 씨와 한 씨는 이전에는 돈 때문에 자식이 자기들에게 잘하는 것이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아내 한 씨가 그렇게라도 자식에게 효도를 받다가 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한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에게서는 조금 멀어져 둘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며 억지 효도라도 아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산 때문에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의 행동에 김 씨와 한 씨는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김 씨의 아들처럼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자식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가진 재산들을 죽을 때까지 꼭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의 정도에 따라 효도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면 재산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굳이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